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조용한 작은 마을에 정씨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유서 깊은 명문 가문 박대감의 두 번째 부인이었지요. 박대감의 본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죽자 박대감은 10년 만에 두 번째 부인을 새로 들였습니다. 헌데 재혼한 지 3년 만에 박대감은 외지를 다녀오다 급사를 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박대감의 가문에는 자식도 없이 둘째 부인 정씨만 남게 되었답니다. 이제 갓 30의 정씨 부인은 백옥 같은 피부에 눈매는 여우 같고 몸매는 버들가지 같았지요. 그녀의 허리는 졸졸 흐르는 실개천 같으니 그야말로 정씨 부인을 본 자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보는 이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도 저런 여인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허나 그런 부인도 사내 없는 안방에서 3년이 넘자 문풍지 소리마저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 부인은 거울을 보며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했지요. 애구구, 내 얼굴에 그늘이 다 무엇이냐. 영원히 아름다울 것만 같던 내 얼굴이 어느새 세월의 흔적을 남기는도다. 아, 야속한 세월이여. 정씨 부인은 꽃처럼 화사한 미모가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에 초조함이 그녀를 엄습해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땡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그녀의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요? 나는 머스미를 찾는 사람이요. 품팔이 길도 막혀 배가 고픈 중이니 방 한 칸과 밥 세 끼만 주면 충성을 다하겠소이다. 요즘 같은 때 웬 뜬금없는 머슴이라. 근데 어디서 왔소? 밀양 뒷골짜기서 농사짓다 가뭄에 논을 팔고 나왔소. 이름은 덕배라오. 칠보기가 덕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니 그는 몸이 단단하고 키도 크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허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웃음이었지요. 얼굴에는 빛도 없이 환하고 뺨에 살짝 패인 보조개가 마치 뱀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우리 집 마님께서는 무척 까다로우시니 그분의 허락 없인 안 돼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보시오. 칠보기는 달려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웬 사내가 찾아와 머슴이를 찾고 있다 합니다요. 새 머슴이라 생김은 어떠하더냐?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한 사내입니다요. 키는 장대 같고 어깨는 소뚜껑 2개만 하구만요. 얼굴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헌데 그자의 눈이 묘합니다요. 마치 사람을 꿰뚫어보는 뱀눈이랄까. 하이고,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본 것이냐. 어디 한번 그자를 데려와 보거라. 칠보기가 달려가고 잠시 후 덕배가 짐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에 두른 헌 삼배띠가 그의 가난을 말해주는 듯했지만 어쩐지 걸음걸이만은 당당했지요. 이렇게 크고 귀한 댁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다니 소인은 참으로 복받은 놈입니다. 일단 며칠 일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테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거라. 정씨 부인은 그리 말했지만 덕배의 미소와 굵은 팔뚝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날 밤 정씨 부인은 비단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군. 머슴 하나 들였을 뿐인데 어쩐지 방 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구나. 그렇게 낯선 사내 덕배는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고요한 그 집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튿날 일은 아침부터 덕배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열심인 듯 보였으나 실은 마님의 눈길을 끌 목적이었지요. 아침이면 일부러 마당을 쓸다 말고 우통을 훌렁 벗었습니다. 그는 우락부락한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노출시켰지요. 그리고 해질녘이면 집단을 이고 당당히 걸어왔습니다. 저녁 노을 햇살이 그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었지요. 아이구야, 저 덕배는 짚을 치고 있어도 어찌 저리 늠름할꼬. 늠름은 무슨, 저놈 일부러 저러는 거 안 보임. 마님 앞에선 꼭 우통을 벗고 일하더라니깐. 쉿, 그 입 다물어요. 마님 들으면 오해하시겠소. 정씨 부인은 그런 덕배를 방 안에서 창문 틈으로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벗었군 또 벗었어. 저놈은 도대체 왜 자꾸 우통을 까는 것이지? 정씨 부인은 창문 너머로 덕배를 훔쳐보다가 그에게 딱 들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덕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죽이죽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마님.
젖은 옷이 불편하여 그만 부끄럽구만요. 됐으니 얼른 옷 입고 마당이나 더 쓸거라. 정씨 부인은 그리 말하고 창문을 닫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일 정도는 항상 남겨두었지요. 덕배가 들어오고 정씨 부인은 밤잠을 계속 설쳤습니다. 그의 벗은 몸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지요. 그리고 그가 던지는 살인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애구구 내가 이게 무슨 짓이람. 한낱 머슴에게 정신이 팔리다니 가문의 조상이 통곡할 일이로다. 헌데 정씨 부인은 그리 말을 하면서도 다음 날엔 화장을 일부러 더 진하게 했지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덕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밤은 정씨 부인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따라 더 잠이 오지 않았고 마음은 싱숭생숭했지요. 에이 도대체 이러고 있는 내가 더 우습지 아니한가. 머슴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뒤척이다니. 그러다 문득 정씨 부인은 여종 분이를 불러 청주 술을 데우게 했습니다. 약재 넣은 청주 한 주발을 따뜻하게 데워 작은 쟁반에 담아오라 했지요. 그리고 안주로는 귀하디 귀한 육포를 준비했습니다. 이 술을 저 덕배한테 갖다 주게. 낮에 땀을 흘렸을 테니 속을 좀 데우라고. 아니 마님께서 어찌 한낱 머슴에게 직접 술을 챙겨주신단 말이오. 그냥 자네가 데워서 줬다 하게 괜한 소문나면 내 혀부터 성치 못할 테니. 여종 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데워진 술을 덕배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술이요? 낮에 고생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데워왔소. 덕배는 미소를 지으며 분이한테서 청주와 육포를 받아 들었습니다. 날 생각해 주는 이는 분이 그대밖에 없구려. 참으로 고맙소. 분이가 돌아가고 덕배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고 마님은 분이를 시켜 내게 술을 보냈음이야. 이제 다 왔군. 저 술은 마님이 내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니고 뭐겠느냐. 덕배는 주발을 비운 뒤 조용히 일어나 안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고양이 같은 발걸음으로 사뿐사뿐 걸어 마님이 있는 안방 앞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보내준 술 잘 마셨소이다. 고맙단 말을 그대의 얼굴 보며 하고 싶소. 어느새 덕배의 말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말하듯 부드럽고 다정했지요. 그러자 잠시 후 방문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삐걱하고 스르르 문이 열렸습니다. 덕배는 열린 문으로 말없이 들어섰지요. 이 방은 머슴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그럼 오늘만 머슴이 아니고 사내로 들어가겠소. 그 말에 등불이 꺼졌고 방 안엔 빗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만 섞여 흘러나왔지요. 이불은 밤새 뒤집히고 베개는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덕배의 웃음은 빗소리를 뚫고 밖으로 흘러나왔지요. 그날 이후로 마님의 홑 이불은 수시로 교체되었고 그녀의 입술엔 말 못할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덕배는 마님의 방을 매일 밤 찾아갔지요. 마치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마님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헌데 그 후부터 덕배의 행동과 말투는 달라졌고 그는 서서히 마님을 뒤에서 조종하는 듯 했지요. 참 이상한 일이야. 분명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나는 그자에게 점점 빨려드는 느낌이야. 어느새 덕배는 일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하인들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과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아니 마님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그의 밥상은 매일매일 달랐는데 하루는 삼계탕을 다음 날은 갈비탕을 먹었지요. 마님은 힘쓰는 덕배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덕배는 여종 분이를 붙들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마님의 땅 중 어느 쪽이 우리 땅인지 분간이 안 되는 땅이 있더이다. 하여 땅 문서를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소. 아니 머슴 주제에 재산 문서를 어찌 보려는 것이오? 그건 주인 어른만 볼 수 있는 것이요. 평소 행실이 수상쩍다 생각한 분이는 덕배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던 마님이 그 말을 들었지요. 덕배는 보여줘도 된다. 이제 그는 이제 우리 집 식구이니 차별하지도 않아도 되느니라. 분이는 덕배를 믿을 순 없었으나 마님의 말에 반기를 들 순 없었지요. 분이는 어쩔 수 없이 마님의 안방으로 들어가 땅 문서를 찾아 덕배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덕배는 고조부 때부터 내려온 큰논 문서 하나를 손에 쥐게 되었지요. 이 집 문서들이 이렇게 물을 줄이야. 마님의 몸이 풀리니 마음도 쉽게 풀리는구나. 덕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님의 재산 문서가 너무 쉽게 손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그 문서는 땅만 확인하는 용도로 써야 하느니라 괜히 시중에 돌면 안 되는 문서니라. 그 말에 덕배는 미소를 지며 말했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오 마님. 이놈은 이래봬도 마님께 받은 건 마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놈이요. 그렇게 덕배가 가져간 땅 문서는 그날 밤 필사증이 손에 들어갔습니다. 허허, 덕배 자네 이러다 떼부자 되겠소. 이제 시작이요. 마님에게는 아직도 땅 문서가 아주 많소이다. 하하. 덕배는 땅 문서 원본을 가져와 똑같은 가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에게는 가짜 문서를 돌려주고 원본은 자신이 갖는 수법을 썼지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외양간 뒷칸 장독대 밑에서 비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이미 훔쳐서 만든 원본 문서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 바람에 마님의 문서는 가짜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덕배는 마님을 찾아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지요. 덕배야,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문풍지만 쳐다보고 있었을 게다. 넌 나한테 참 이상한 놈이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놈이지. 아, 그렇소 마님. 이상한 놈이 마님 곁에 오래 머물며 기꺼이 괴물이 되어주겠소. 그 말에 마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나 덕배가 말한 괴물의 의미를 그녀는 알 턱이 없었지요. 이미 덕배는 마님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마님은 그런 덕배의 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의 여름 마님의 얼굴은 날로 화사해져 갔고 덕배의 어깨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머슴 칠보기도 여종들도 이제는 덕배를 나으리라 불러야 할 정도였지요. 그야말로 머슴이 주인 위에 앉은 꼴이 되었습니다. 덕배의 말이라면 마님은 모든 그의 말을 따라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덕배는 집안에서 상전 중에 상전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칠복이 형님의 자리는 사라졌소. 온통 덕배가 좌지우지하니 이를 어쩌면 좋소. 마님이 그 양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판인지원. 분이와 칠복이는 마님에게 밤에 서방이 되어버린 덕배에게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쫓겨나고도 남을 판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뒷방아 찢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헌데 덕배의 욕심은 끝이 없었지요. 그는 땅 문서를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마님의 금고 열쇠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생전에 쓰던 금고 열쇠는 마님이 허리춤에 늘 매달고 다녔지요. 헌데 덕배는 마님의 금고 열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덕배가 마님을 찾아와 말했지요. 마님, 장날에 소 한 마리 사야겠소. 논밭을 가려면 소 한 마리가 필요하오. 그래, 그건 얼마 들겠느냐? 옌 7냥이면 되겠지만 요즘 장사꾼들이 바가지 씌우니 넉넉히 열량은 있어야 하오. 그러니 내게 금고 열쇠 좀 내어주시오. 금고 열쇠는 내어줄 수 없다. 허나 내가 보는 앞에서는 열쇠를 내어줄 테니 내가 보는 앞에서 돈을 꺼내고 바로 닦거라. 알겠소 마님. 내게 소보다 귀한 건 마님이요. 내 어찌 마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겠소. 그 말에 마님은 미소 지었지만 덕배는 금고 속 은화가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온 듯 기분이 좋았지요. 덕배는 마님이 보는 앞에서 열쇠를 받아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은자와 엽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지요. 박대감께서는 수완이 좋았구려.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놓은 것을 보면. 그분은 불쌍한 양반이다. 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비명행사를 하시다니. 그녀는 갑자기 박대감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배는 그런 마님의 미세한 감정까지 읽었지요. 마님 곁엔 내가 있어.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덕배는 마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금고에서 열량을 꺼내고 마님이 보는 앞에서 금고를 잠갔지요. 자, 열량을 꺼냈으니 열쇠를 받으시오 마님. 마님은 열쇠를 받아 옆구리에 찼습니다. 덕배는 이제 열쇠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지요. 그날 밤 덕배는 외양간 뒤 장독대로 돌아와 아무도 몰래 숨겨놓은 비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엽전 열량을 꺼낼 때 마님 몰래 챙긴 은자 새잎을 비밀 상자에 넣었지요. 허, 내 상자가 갈수록 배가 부르는구나. 머지않아 꽉 차고도 남겠어? 그렇게 마님의 재물은 덕배 손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지요. 헌데 덕배의 그런 모습을 여종 분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배를 믿지 않았던 분이는 덕배의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지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놈은 그냥 머슴이 아니었어. 마님이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것이야. 그날 밤 분이는 마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마님은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 입 다물라.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 덕배는 날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야. 너는 어째 사람을 못 믿는단 말이냐. 다시는 입 밖에 그런 소리는 꺼내지도 말거라. 마님의 말에 분이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망조야, 망조. 이 집에 망조가 들었어. 분이는 속으로 이 집이 망조가 들었다 생각하고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며칠 후 덕배는 다시 필사쟁이를 찾았습니다. 이제 마님의 땅 문서가 내게 반은 넘어왔소. 이것까지 복제해 주시오. 허, 이것만 해도 평생은 놀고 먹어도 되겠소. 이쯤이면 되지 않겠소? 어허, 모르는 소리. 그 집 마님은 내게 푹 빠져 있어. 아직도 그 집에 재산이 많은데 어찌 그만둔단 말이오. 이런 기회는 흔하게 오는 게 아니오. 필사쟁이는 덕배가 가져온 땅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덕배 소유의 재산은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마님의 땅 문서 원본은 모두 덕배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온통 가짜뿐이었지요. 그렇게 마님의 재산을 모두 손에 쥔 덕배는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바탕 마님에게 봉사를 마친 덕배는 마님의 머리에 팔베개를 해주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지요. 마님, 이제 추수도 끝났고 하니 나와 함께 바다 구경을 하면 어떻겠소? 우리가 비록 혼인은 안 했지만 이미 부부나 다름없지 않소. 그러니 부부 행세하며 여행이나 다녀옵시다. 덕배 말에 마님은 가슴이 술렁였습니다. 서방 없이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은데 덕배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녀의 가슴을 부풀게 했지요.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 내가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겠어. 글 읽고 쓸 줄 알겠다. 뭐가 걱정이겠소? 마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심인데 이보다 더한 게 뭐가 필요하겠소? 지금 나의 소망은 그대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거요. 그 말에 마님의 눈이 붉어지며 촉촉해졌습니다. 내게 자네를 보내준 것은 하늘의 뜻이로구나. 반쪽인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긴 하늘의 보살핌이야. 그 순간 마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덕배와 바닷가를 거닐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렇게 한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을 처음 본 마님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만 같았지요.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나는 왜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바다 구경을 처음 해본 마님은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바다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준 덕배가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그녀는 소녀처럼 폴짝폴짝 뛰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덕배에게 달려가 버락 안기기도 했지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내가 다 기뻐 부인. 덕배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집 한 채를 미리 잡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곳이라면 평생을 살아도 좋겠어. 방 안에서 보이는 경치에 매료된 마님은 이곳에 눌러 앉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날 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촛불을 밝히고 술상을 마주 앉혀 앉았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소고기전과 약주를 준비해 마님의 잔에 술을 가득 따라 주었지요. 부인,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소. 나도 그래. 자네 아니었으면 이런 구경은 평생 못 보고 갔을 게야.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나. 마님은 술기운에 볼이 붉게 물들었고 그녀는 덕배의 손을 잡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지요. 덕배야, 이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요, 부인. 오늘부터 이 바닷가 집은 부인의 집이 될 것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바다를 배경 삼아 서로를 더욱 뜨겁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머물며 마님은
세상에 다시 없을 행복을 맛보았지요. 하지만 며칠 후 마님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잠드시오 부인. 독을 탄 술을 마님에게 먹인 덕배는 잠들어 있는 마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지요. 덕분에 한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었소. 저승에서나마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시오. 덕배는 일어나지 않는 마님을 뒤로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덕배는 말에 올라탄 채 여유롭게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마님의 모든 땅 문서를 빼돌린 덕배는 룰루랄라 노래를 불렀지요. 허, 천하에 이런 봉이 또 있을까? 부잣집 마님 하나만 잘 꼬시면 이리도 쉽게 호강을 하는구만. 그의 웃음은 썩은 고목처럼 메마르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편 덕배가 떠나가고 오후가 되자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집에서는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정신 좀 드시오, 마님. 아니, 내가 이곳에 어떻게 있는 것이야? 아, 덕배 그자를 당최 믿을 수 없어. 몰래 따라와 봤지라. 그 자는 내 예상대로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마님에게 접근한 것이었소. 그자가 어젯밤 마님에게 독을 먹여 독살하려는 것을 내가 몰래 잠자는 약으로 바꿔치기 했소. 분이의 말을 들은 마님은 배신감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지요. 분이는 그런 마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분이야, 내 덕에 내가 살았구나. 마님, 지금은 슬퍼하실 때가 아니오. 덕배 그놈은 이미 마님의 땅 문서 전부를 빼돌렸소. 그자가 마님에게 돌려준 것은 모두 필사한 가짜요. 진짜는 그자의 비밀 상자에 있어. 그 말에 마님은 또 한 번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 놈에게 내가 몸도 마음도 다 줬다.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분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지요. 그 잡놈을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마님께선 다시 힘내시고 저만 믿고 기다려주셔요. 며칠 뒤 마님과 분이는 밤을 틈타 몰래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덕배는 이미 집안 하인들을 모두 내쫓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넘기려던 중이었지요. 헌데 두 여인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필사쟁이부터 찾아갔습니다. 분이는 슬금슬금 다가가 필사쟁이의 뒤통수를 방망이로 힘차게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필사쟁이는 픽 하고 쓰러졌지요. 분이와 마님은 필사쟁이의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필사쟁이가 깨어나자 분이가 말했지요. 내 놈이 만든 가짜 문서 때문에 마님이 거지가 되어 쫓겨날 판이다. 그러니 사실대로 전부 불어라. 만약 불지 않으면 오늘 밤 내 놈의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모두 덕배가 시킨 짓이었소. 문서는 외양간 뒤편 장독대 및 나무 상자에 숨겨 놓았소. 그렇다면 내 놈이 덕배에게 만들어준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거라. 필사쟁이는 하는 수 없이 덕배에게 만들어준 가짜 땅 문서를 똑같이 만들어 분이에게 줬습니다. 분이와 마님은 필사쟁이를 다시 입까지 꽁꽁 묶어놓고 마님의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양간 뒤 장독대 밑을 파보니 나무상자가 나왔지요. 마님은 나무상자에서 원본을 챙기고 가짜 문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지요. 한편 덕배는 기생집에서 양반 행세를 하며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과 땅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보석 같은 땅이요. 내 급히 쓸 돈이 있어 값싸게 파는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허허, 시세에 반갑시니 내게도 좋은 기회요. 그럼 내일 이맘때 만나 계약을 합시다. 한 번에 잔금까지 모두 치를 것이니 땅 문서도 모두 가져오시오. 시원시원하시구려. 좋소, 내일 이맘때 내 땅 문서를 모두 가져오리다. 그렇게 계약이 성사된 덕배는 기분이 좋아 기생들을 불러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장독대 밑에서 땅 문서를 꺼내와 한양 선비에게 건네주었지요. 조소 여기 은자 만냥이요. 덕배는 은자 만냥을 받고 입이 귀에 걸렸지요. 한양 선비는 돌아가고 덕배는 또 기생들을 불러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잠에서 깨어난 덕배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자신의 꽈추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덕배가 술 취해 골아 떨어졌을 때 누군가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요? 내 꽈추가 어디로 갔단 말이오? 그런데 그때 또 방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덕배렸다. 그렇소만 왜 그러시오? 내 놈이 간댕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구나. 사기칠 데가 없어 어디 포도대장님께 사기를 쳤단 말이냐? 아니 내가 사기를 치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내 이놈, 아직도 내 놈이 나를 속이려 드느냐? 내 놈이 내게 건넨 땅 문서는 모두 가짜였느니라. 그럴 리가 없소. 자세히 살펴보시오. 안 되겠다. 이놈을 당장 끌고 가 곤장 100대를 치고 평생 세상 구경 못하게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포도대장님. 감히 내게 사기쳐놓고 오리발이라니 괘씸한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덕배는 하필 포도대장에게 땅을 팔았지요. 그런데 덕배의 불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덕배는 곧바로 수레에 실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응급처치를 받고 곤장을 맞기 시작했지요. 그는 한 번에 10대씩 열흘 동안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게 더 지옥이었지요. 제발 나 좀 죽여주시오. 고통스러워 도저히 살 수가 없소. 덕배는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혀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로 태어난 것을 크게 탄식했지요. 이젠 사내 구실도 못하고 무슨 낙으로 산단 말이냐? 흐흐. 여봐라. 우리 옥사에 거세당한 놈이 들어왔담서. 그 놈이 도대체 누구더냐? 저놈입니다요. 옥사장나리. 그래. 어디 이놈 나 짝 좀 한번 들어보거라. 도대체 나 짝이 어찌 생겨먹었길래 여인들을 후리고 다닌단 말이냐? 저런 놈 때문에 여편네 감시까지 해야 하니 천하에 저 죽일 놈이 아니냔 말이다. 부인이 논팽이와 바람펴 도망친 옥사장은 덕배를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내 그렇지 않아도 요새 손이 심심했는데 잘됐다 이놈. 내 놈이 나가는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질을 해주마. 덕배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나 좀 죽여주시오. 내 소원이오. 덕배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는 하루도 맞지 않는 날이 없었지요. 그리고 덕배에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준 필사쟁이는 곤장 20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짜 문서를 필사하지 않았지요. 한편 마님은 집을 되찾고 부렸던 하인들도 모두 불렀습니다. 재산을 모두 되찾았으니 경아드리옵니다, 마님. 그래 고맙다 칠보가. 이젠 걱정 말거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마님 이번 일로 지는 사내를 믿지 못하겠습니다요. 지는 그냥 평생 비혼녀로 살고 싶구만요. 마님은 분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 너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아닙니다요, 마님. 지는 그냥 마님을 모시고 평생 혼자 살랍니다. 마님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 속에서 문서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내 노비 문선이라 내 손으로 불태우거라. 아니, 마님 이것을 어째? 이제 너는 내 양녀로 살 거라. 나도 이제는 너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다. 마님은 분이를 양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해가 흘렀지요. 옛꽃분아, 옆마을 최진사 댁에서 혼사가 들어왔는데 한번 만나보겠느냐? 싫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와 평생 같이 살 것이에요. 분이는 좋은 혼처가 들어와도 모두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옛말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덕배를 받아들였지만 정씨 마님은 도리어 덕배라는 호랑이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죽음까지 맞이했지요. 허나 다행히도 똑똑한 여종 분이로 인해 구사일생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판단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